여러분,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치욕적인 순간을 아십니까? 135표. 개헌에 필요한 찬성표는 136표. 분명히 1표가 모자랐습니다. 부결입니다. 끝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유당은 말합니다.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 이니까 445입하면 135표면 충분하다. 수학 시간에 배운 반올림을 가지고 헌법을 농락한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악명 높은 445입 개헌입니다. 그리고 오늘 야인시대의 103화, 바로 이 역사적 치욕의 현장이 펼쳐집니다. 더 충격적인 건 김두한이 이 중요한 표결에 참석조차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고요? 이기붕이 그를 감금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가 어떻게 짓밟히는지, 그리고 야인 김두한이 어떤 굴욕을 당했는지 오늘 103화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론 1- 김창룡의 협박과 김두한의 납치. 지난 102화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시죠? 김두한이 국회로 향하려는데 갑자기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나타납니다. 의원님을 오늘 특별히 모시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김두한이 반발합니다. 뭐라고? 오늘은 국회 표결이야. 이놈들아, 이거 놔. 하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김두한을 강제로 차에 태우고 어딘가로 향합니다. 차 안에서 김두한이 외칩니다. 야, 이놈들아. 내가 누군지 몰라서 이러는 거야? 나 김두한이야. 김두한. 국회의원 김두한이란 말이야.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 저희들은 군인들입니다. 군인이라. 그렇습니다. 이들의 배후에는 바로 특무대장 김창룡이 있었습니다. 김창룡. 이승만 정권의 칼날이라 불리던 인물입니다. 그는 이기붕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두한은 어느 방에 갇히게 됩니다. 문이 굳게 잠깁니다. 밖에서 김창룡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국회에 가게 되면 말썽을 부리게 돼 있거든. 저녁 때쯤 풀어줘. 김두한이 분노합니다. 당장 문 열라고. 지금 내 놈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래. 그는 모자를 벗어던지며 절규합니다. 이 나쁜 놈들. 날 아주 계획적으로 불러서 가둬버렸구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벌써 시작을 했을 텐데 말이야. 한 표가 급한데 이러고 있으니 이 조 박사님이나 유진산 의원님이 다들 나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주먹으로 문을 쳐도 소리를 질러도 소용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운 주먹도 이 순간만큼은 무력했습니다. 본론 2- 국회, 그 처절한 표결의 현장. 한편 국회에서는 개헌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개헌안이냐면요.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개헌안입니다. 원래 대통령은 중임 제한이 있었는데 이걸 없애서 이승만이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거죠. 야당 의원들은 필사적으로 반대합니다. 조병옥 의원이 단상에 섭니다. 여러분, 이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표결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당의 정권을 위한 투표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의사당을 울립니다. 진실과 양심이 중요한 걸세. 하지만 자유당 의원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표결이 진행됩니다. 제적 의원 203명 중 참석 의원 202명,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 결과가 발표됩니다.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인 136표의 1표가 모자랍니다. 부결입니다. 야당 의원들이 환호합니다. 민주주의가 지켜졌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다음 날 뒤집어집니다. 본론 3-445입, 헌정사 최대의 코미디. 자유당은 밤새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어이없는 논리를 들고 나옵니다.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 명이다. 445입의 원칙에 따라 소수점 이하를 버리면 135명이다. 따라서 135표면 가결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을 반명 0.3명으로 쪼갤 수 있습니까?
의원 한 명이 0.333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까? 이건 수학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그냥 궤변입니다. 하지만 자유당은 이 궤변을 밀어붙입니다. 결국 부결 선포는 취소되고 가결로 번복됩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가장 치욕적인 순간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김두한은 어땠을까요? 감금에서 풀려난 그는 분노로 떨었을 겁니다. 자신이 한 표를 던졌다면, 아니,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적어도 저런 궤변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역사는 이미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본론 4- 동대문파의 동요 103화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동대문파 내부의 균열입니다. 김기홍이 이마수에게 말합니다. 우리 동대문도 자유당과 거리를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마수가 발끈합니다. 뭐? 지금 뭐라고 했어? 김기홍은 자유당의 행태를 보면서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4.4 5입 같은 무리수를 두는 정권에 계속 붙어 있어도 되는 걸까? 이 배가 침몰하면 우리도 같이 가라앉는 거 아닌가? 이것은 단순한 조직 내 갈등이 아닙니다. 훗날 이정재와 이마수의 몰락을 예고하는 복선입니다. 김기홍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이마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권력의 단맛에 취해 있었으니까요. 본론 5- 멈출 수 없는 이정재. 103화에서 이정재도 등장합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자유당의 품에 안긴 상태입니다. 김기홍이 이정재를 찾아가 설득해봅니다. 하지만 이정재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입니다. 그의 눈에는 권력에 대한 욕망만이 가득합니다. 한때 김두한의 오른팔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김두한의 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형님을 가둔 자들의 편에 서서 형님이 지키려던 민주주의를 짓밟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권력의 속성입니다. 권력은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본론 6-1954년 대한민국의 민낯. 여러분, 103화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954년 대한민국은 과연 민주주의 국가였을까? 형식적으로는 국회가 있었고 선거가 있었고 헌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물은 어땠습니까?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감금하고 부결된 표결을 가결로 뒤집고 수학적 궤변으로 헌법을 농락하고,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 김두한이 왜 그토록 분노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는 일제시대에는 주먹으로 싸웠습니다. 해방 후에는 공산당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재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적이 바뀌었을 뿐 싸움은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본론 7- 조병옥의 외침. 103화에서 조병옥 의원의 모습도 인상적입니다. 그는 홀로 자유당의 횡포에 맞서 싸웁니다. 진실과 양심이 중요한 걸세. 이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정치인이 진실을 말하고 양심을 지키는 것. 당연한 것 같지만 그 시대에는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조병옥은 결국 1960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에서 병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에 의혹을 품었습니다. 만약 그가 살아있었다면 이승만을 이겼을 것이라고.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103화의 조병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본론 8- 김두한의 굴욕, 그러나 꺾이지 않는 투지. 감금에서 풀려난 김두한.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주먹 하나로 종로를 평정했던 사나이. 구마적도 쓰러뜨렸던 불패의 사나이. 그런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방 안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금이 아닙니다. 그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은 겁니다. 하지만 김두한은 꺾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굴욕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그의 눈에서 불꽃이 일어납니다. 주먹으로 안 되면 정치로, 정치로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든 이 부당함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 이것이 바로 야인 김두한입니다. 에피소드 명장면 분석. 103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꼽자면 저는 김두한이 감금된 방에서 절규하는 장면을 들겠습니다. 이거야 원.
벌써 시작을 했을 텐데 말이야. 한 표가 급한데 이러고 있으니. 이 대사에서 김두한의 답답함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한 표가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벽을 쳐도, 문을 발로 차도, 소리를 질러도 김영철 배우의 연기가 압권입니다. 분노, 답답함, 무력감,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오르는 투지. 이 모든 감정이 한 장면에 담겨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 해설. 백사마를 더 깊이 이해하려면 1954년의 정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1954년 5월 제3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이 선거에서 김두한은 무소속으로 당선됩니다. 당시 이승만 정권은 종신 집권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2회까지만 할 수 있었는데 이걸 없애려고 개헌을 추진한 겁니다. 문제는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무소속 의원들을 끌어들이려 했고 협박, 회유, 매수 등 온갖 수단이 동원되었습니다. 김두한도 그 타깃 중 하나였습니다. 자유당에 들어오면 석방해 주겠다는 제안. 김두한은 어쩔 수 없이 자유당에 입당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승만의 종신 집권에 찬성한 건 아니었습니다. 김두한은 자유당 의원이었지만 개헌안에는 반대표를 던지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기붕은 그를 감금해버렸습니다. 표결 현장에 나타나지 못하게 막은 겁니다. 마무리 마이너스 민주주의의 무게. 여러분, 오늘 백사마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민주주의가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1954년의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김두한도, 조병옥도, 이름 없는 많은 사람들도 그들의 싸움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물론 그 싸움은 항상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백사마에서 보듯이 때로는 억울하게 졌습니다. 4.4 개헌이라는 역사의 오점이 그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싸움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싸움은 씨앗이 되어 6년 후 4.19 혁명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흐릅니다. 질 줄 알면서도 싸우는 사람들이 있기에 결국 역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다음 화 예고. 다음 백사화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예고편을 보면 시라소니가 등장합니다. 기다려라, 이 시라소니가 간다. 오랜만에 시라소니의 등장이군요. 김두한과 시라소니, 두 야인의 재회가 기대됩니다. 과연 4.4 개헌 이후 김두한은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이정재와의 갈등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시라소니는 왜 다시 나타난 걸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엔딩. 오늘도 야인시대의 백사마 분석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윤호TV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백사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4.4 개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두한의 감금 장면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윤호TV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스크립트 정보. 마이너스 회차 야인시대 103화. 마이너스 주요 키워드 4.4 개헌. 김두한 감금. 이기붕, 김창룡, 조병옥. 마이너스 역사적 배경. 1954년 제3대 국회. 이승만 종신 집권 개헌 시도. 마이너스 분량 약 1만 자.